자, 그럼 전기기술인의 역할이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전기는 지구의 에너지라 그랬죠. 지구 전체에 같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결합 상태로 안정 상태로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근데 번개가 뭐냐? 전기의 원형인 번개는 지구 전기가 자연 상태로 분리 재결합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구름으로 분리가 됐다가 어느 정도 전압이 공기 절연을 뚫고 흐를 수 있는 힘이 되면은 번쩍하고 내려와서 다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져서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번개입니다. 이 번개의 형태는 일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번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번개가 누전전류입니다. 누전전류. 누전전류라는 것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전기가 누전전류입니다. 이쪽으로 흘러라고 전기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절연이 깨져가지고 자기 맘대로 새나가는 전기가 누전전기입니다. 번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번개를 통제할 수 있는 게 피레침을 세워서 그 피레침으로 낙뢰를 유인을 해서 그 피레침의 전기를 받아서 땅으로 흘려주면서 주변을 보호해주는 거 그거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 번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자연에. 저 에너지를 순식간에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장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블랙아웃 얘기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면요. 그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당장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형태에서. 지금도 전기 문명인데요. 이 전기, 모든 걸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나 모든 걸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기 에너지 저장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벌레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발전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그걸 뺐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 기술이 지금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 전력 저장 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그런 그 확장에 대해 가지고 전기 기술인들이 이 풀어나가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전기는 뭐냐?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지구의 전기를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재결합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가 재결합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통제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통전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통제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흘려서 그 흐르는 힘을 쓰는 게 그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 형태는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겁니다. 전기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운용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전기 기술인들의任務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가장 편리한 에너지입니다. 지금은 전기 문명입니다. 전기 문명. 이 전력을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그게 국가 발전과 국력의 척도입니다. 이 지금 야간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대한민국, 여기 서울이죠. 뭐 일본, 뭐 중국, 홍콩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은 없어져 버렸죠. 밤이 되면 사라져 버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엄청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그 나라의 국가 발전의 국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 전기 에너지를 잘 운영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게 전기 기술인들의任務고 전기 기술인들의任務는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넓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전기 실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기 기술 자격, 전기 국가 기술 자격은 취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그 추상적인 학문에 대해 가지고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실무를 바로 하기는 힘듭니다.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책으로 이론으로 수영을 배우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이론으로 수영을 배워서 물에 직접 들어가서 수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이론으로 수영을 배운 거라면은 이 실무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론으로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는 건 더 힘들겠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기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게
그 수영을,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직으로 이제 넘어야 될 선입니다. 그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갈 수 있죠. 또 실제로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영을 다 배운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물도 먹고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죠. 실무라는 거는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에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서. 이론으로 배우는 거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바다에 나가서 수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게 첫 단추가 이제 이론으로 전기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순서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실무 강의는 어떤 맥락에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가 하면은 바다에서 그 거친 풍랑을 헤치면서 그 파도를 넘으면서 수영을 해나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강의입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지금 전기 일을 했었는데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마운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것을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도와주려고 이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전기 쪽에 자격을 따고 나서 현장에 가서 실무를 할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 전기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전기 보안 담당자로, 전기 책임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자격자니까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서 그걸 해결하길 바라죠. 근데 모릅니다. 이론하고 실무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제 실무가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모르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자기 등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서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위험해집니다. 본인이 위험하고 그 설비가 위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 자격증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근원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근원 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적인 원리를 알면 하나씩 응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근원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실무 강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납니다.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책으로 봤다고 해서 실무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한 거는 어떤 바탕을 만든 겁니다. 그 바탕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에서 그걸 봤네 하는 그 기억만 할 수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가서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가지고 그걸 익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온갖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바다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좀 길러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저도 좀 드리려고 이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꼭지를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